요즘 무섭습니다. 정확히는 하늘이 무서운데요. 항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들여다볼 게 많다고 합니다.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코디네이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연달아서 사고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우울한데요. 이게 세계를 관통하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가철이잖아요, 또.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타도 될까? 이번에 가긴 가야 되겠는데 타도 될까? 의심할 정도로. 그죠. 예, 7월에 한 달 동안에만 지금 3번이나 큰 사고가 있었으니까 걱정이 될 만도 하죠. 그렇죠. 그게 비행기 타도 안전할까? 이런 네. 질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게 네. 또 악천후 같은 천재로 인한 사고는 지금까지도 없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지역 분쟁으로 인한 인재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대표적인 게 저번에 말씀하셨던 말레이시아 항공기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그렇죠. 추락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겹치니까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이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올해에만 전 세계적으로 민항기 사고만 11건이 발생을 했고요. 총 희생자가 644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지난 2011년에 이제 943명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이후 최대치라고는 하는데요. 지금 아직 절반 지났잖아요. 지금 7월 아닙니까? 네. 절반 지났는데 지금 벌써 644명이니까. 그리고 지난 10년 평균 사망자 수가 376명이에요. 2배에 달하는 숫자이거든요. 올해가 굉장히 특히나 무서운 해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3월에 이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실종 사건이 이제 그 처음이었죠. 아직 못 찾았고요. 네,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다가 지난 17일에 이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또 이제 격추가 돼서 여기서 298명 사망했고 전원 또 사망했고 또 바로 며칠 전이잖아요. 23일에 대만 푸싱항공 소속 또 항공기 이 악천후 속에서 비상착륙 시도하다가 또 47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바로 다음 날에도 116명을 태운 알제리 여객기가 또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8일 동안에만 3건의 사고로 461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뭐 아슬아슬하게 뭐 좀 위험을 피했다 뭐 이런 사례들도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네. 바로 어제도 캐나다 항공 여객기 한 대가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서 착륙 직전에 하마스가 로켓을 발사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10분간 상공을 선회하다가 착륙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사히 착륙은 했지만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분쟁 상황 때문에 미 연방항공청이나 유럽항공안전청에서는 이스라엘의 운항을 중단하자라는 지시까지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 지역 분쟁, 이 보안 컨설팅 업체 한 곳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요. 전 세계에 지금 41곳의 물리적 충돌 지역이 있다고 해요. 41곳이나 됩니까? 네. 예. 그리고 여객기가 이 지역의 상공을 통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늘이 위험하다, 하늘이 무섭다라는 말로 소개를 했는데 하늘이 무서운 거는 결국 땅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연결된 일이군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없어요? 예, 지금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나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공업계에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유엔 산하 항공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이 모여서 분쟁 지역 상공의 안전과 관련해서 긴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있어요. 회의하면 결론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고요. 이를테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기가 위험하니까 여길 지나가지 말아라라고 한다면 그쪽에 관광지를 두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는 왜 못 오게 하냐. 우리 그런 장사 안 된다. 있죠. 그리고 또 사실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사건 관련해서는 그 경로가 예를 들면 어떤 항공이 어디 상공을 지나갈 때는요. 거기에 관련된 이제 수수료를 낸대요. 그 수수료 문제도 걸려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경로를 못 바꾼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원래는 이제 비행기에 드는 기름값 좀 아끼려고 그랬던 게 아니냐까지는 얘기가 있었는데 수수료도 내는군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다 겹쳐 있어서 이 개별 국가 이해관계 있고요. 게다가 이게
뭐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대책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와 관련된 각국의 군사 정보를 또 공유하자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제일 민감한 거. 네. 네. 그래서 어떤 뭐 결정이 나오다 하더라도 그게 실효성을 과연 가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운항 금지 뭐 미국하고 유럽에서 지시를 했지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면서 결국 며칠 만에 철회하기도 했거든요. 아니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고 있는데도 그걸 안 되는데 네. 긴급회의 한다고 진짜 될까 하는 그렇죠. 좀 의심이 회의적인 좀 들고 있죠. 나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여객기에 아예 미사일 그렇죠. 방어 시스템을 설치하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던데 이게 가능한 건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뭐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 논의가 지난 10년 전에도 한번 이렇게 부상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비용 문제. 어허. 그리고 또 이런 시스템을 장착하려면 조종사들한테 거의 전투 요원에 가까운 정도의 훈련을 다시 해야 된대요. 돈 문제네요, 결국.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피격 사건 때문에 결국 다시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는 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민간 여객기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 장착하도록 규정한 나라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그 안보 관련해서는 돈을 펑펑 쓰는 것 같아요. 그 아이언돔도 되게 비싼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 문제는 이 이스라엘 항공사들이 장착한 시스템도요. 이게 그 열추적 미사일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대요. 네. 그런데 이번에 말레이시아 항공 피격한 사건에서는 이게 부크 미사일이라는 미사일이 사용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크 미사일 같은 경우는 레이더 유도 미사일이거든요. 열추적이 아니라 레이더 네. 유도다. 그럼 장비도 딴 거 써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또 돈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시스템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또 훈련시켜야 되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비용 문제가 아무래도 크게 제기가 되고 그래서 이 방법 역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또 의심이 되고 있죠. 그러면 결국 남은 문제는 그 비행기에 탑승하는 개개인들에게 네. 달린 것으로 남게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사실 사람들이 뭐 타도 돼 안전해라고 의심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뭐 자기 사업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는 못 믿겠고 그래서 직접 이 여행 경로를 자기가 점검하겠다 이런 여행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도 있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사실 이 정확하게 실제 경로를 어디로 할 것이냐는 그날의 뭐 기상 상황에 따라서 또는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서 또는 관제탑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큼 이것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결국 항공업계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경험이 그래도 더 많으니까 우리 믿고 맡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한 달에 지금 3-4번 사고가 나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거죠. 어떻게 어느 쪽에서도 지금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사고가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이제 자력갱생 각자 도생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그것마저도 사실 효과적인지는 모르겠다라는 우울한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 그 땅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게 일단은 최선인 것 같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코디네이터였습니다.